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부터 충남 도내 18세 이하 및 어린이들에 대한 버스비 무료 사업이 시작돼 충남형 교통복지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가 확장 공사를 통해 2023년까지 지역 내 최대 산단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 내 CCTV 설치와 관련 입찰비리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법적 공방 등 장기화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최근 재선에 대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피력하며 아산시장 경쟁 구도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예비후보 등록 후 천안 시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이 여론조사 1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들에게 전송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한 채 전송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7일 다수의 천안 시민들에게 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예비후보 측에서 보낸 것으로 여기에는 검증된 여론조사 1위, 오로지 민주당 당원 20여 년, 유일한 필승카드 한태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바로 메시지 처음에 적시된 여론조사 1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할 사항에 적시된 선거 의뢰자,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이 함께 표시되어야 함에도 이 메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여론조사 1위라고만 되어 있을 뿐 어떤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 후보가 1위를 했는지 유권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해 현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요거는 어저께 저희한테 일단 신고 들어온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요거 좀 확인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천안TV는 한태서 후보 측에 이 문제와 관련한 해명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관위에서 진행 중인 이번 조사가 향후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이달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이어 실시되는 버스 무료화 사업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가 31일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개시 행사를 열고 마침내 첫 시동을 켰습니다. 이번 버스비 무료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 인원은 도내 거주 어린이 및 청소년 총 26만 790명입니다. 이들은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경우 1인당 연간 36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소요 예산은 9개월분 192억 원으로 도와 시 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미 지난 2019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난해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통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연자입니다. 천안시 성남면에 위치한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까지 확장 사업을 실시해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천안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성남면에 자리한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가 지역 내 최대 산업단지로 거듭납니다. 천안시는 주식회사 뉴테라 개발 등과 함께 2023년까지 수십년 신풍리 일원 47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483억 원을 투입하는 확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52만 제곱미터 부지였던 이곳은 199만 6천 제곱미터로 늘어나 천안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기존 입주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연관 기업들이 입주 부지 마련을 비롯한 연계 효과로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46개 업체와 함께 2,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30여 개 기업까지 들어서면 오산단은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최근 논산에 터전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그 대표격인 도남서원이 논산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논산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유교문화 전문 기관으로 K유교 세계화를 이끌 핵심 거점이 논산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일원에 자리 잡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충청 성현의 정신과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충청 기호유교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유교문화를 세계에 전하기 위해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착공 2년 7개월여 만인 지난 1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유교문화 글로벌 콘텐츠 개발과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환항의 유교 교류 추진과 한국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 발굴 및 충청 유교문화권 진흥 사업 추진 외 생활 밀착형 유교문화 발굴이 중점 과제입니다. 그 세계 문화유산인 도남서원을 비롯해서 충청권 유교문화유산과 우리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공자마을을 설립해서 이런 유교문화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글로벌 유교문화 관광자원, 대한민국 관광정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공식 개관은 오는 9월이며 개관식 이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의 초, 중고 축구팀들이 2년 연속으로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초등부의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천안 성거초등학교는 충남 아산FC 12세 이하 팀과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소년체전 출전 자격을 획득했고 천안 축구센터 15세 이하 팀 역시 천안 FMC 15세 이하 팀을 꺾고 소년체전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부 경기에 출전한 천안 제1고는 전통의 명문인 당진 신평고와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전국체전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특히 고등부의 경우 지난해 천안 축구센터 18세 이하 팀에 이어 천안 제1고까지 신평고를 꺾음으로써 명실상부 도내 고등부 최강이 천안의 팀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역대 최연소 스쿼시 국가대표이기도 한 천안 월봉고에 재학 중인 나주영 선수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 남자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주영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경북 김천에서 열린 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나주영은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돼 고등부 경기를 치르는 것에 많은 부담이 됐지만
월봉고 진학 후 출전한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돼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CCTV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져 벌써 약 1년여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우석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입주민 약 4,000세대 규모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1년 넘게 CCTV 입찰 비리 의혹으로 법정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A씨와 CCTV 시설 개선 계약을 따낸 Y업체에 대해 아산시청에 민원을 넣는 한편 민형사상 소송도 냈습니다. 비대위 측은 입찰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특정 업체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 사실상 Y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의혹은 1년 전 불거졌는데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비대위가 낸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아산경찰서도 전 회장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천안법원은 입주민들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경찰서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10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였고 저희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대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먼저 지난 2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에 진정서를 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선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아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비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저 역시 CCTV 입찰 비리를 알아채고 비대위를 만들기 이전까지 아파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대위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요. 입대위를 감시하고 지도할 관할 지자체의 방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CCTV 입찰 비리 의혹이 완전히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민선 7기 아산시장을 맡아 4년간 이끌었던 오세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아산시장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6월 1일 있을 아산시장 선거에는 과연 어떤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산시 부시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에 당선된 오세현 시장은 지난 4년간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기치 아래 시정을 꾸려갔습니다. 특히 부임 초창기 삼성 디스플레이에 13조 1천억 원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고 꾸준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을 수용할 때도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더불어 큰 사고 없이 우한 교민의 수용을 마무리했던 일도 오 시장의 손꼽히는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오세현 시장이 최근 재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앞으로 있을 아산시장 선거구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과 대적할 당내 인물로는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 같은 당 의원 모두와 함께 자리했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상대할 국민의힘에서는 천안시 부시장 출신의 전만권 예비후보와 박경귀 예비후보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지난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던 이교식 예비후보 역시 꾸준히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좌고우면할 수 없고 무조건 시정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는 저희가 이뤘기 때문에 12년 동안 민주당 무능시정을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염원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시정 교체가 우리 아산에서는 가장 큰 역사적 소명이다. 또 저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제 시정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구도를 보이고 있는 아산시장 선거의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6월 1일 이후가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자가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통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복합 스포츠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난달 31일부로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은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검사소 방문 시 거리 두기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심평원에서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평가에서 순천향대병원은 1년 1회 이상의 폐기능 검사 시행률 등 3개 분야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아 1등급을 유지 중입니다. 박상흠 병원장은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 천식과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들의 진료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4년여의 임기가 모두 끝나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들 의원들이 바라본 지난 4년은 어땠을까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지방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는 선거에 앞서 지난 4년여의 임기를 끝내는 마지막 회기를 마쳤고 각각의 의원들은 2달 뒤 유권자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경우 이번 8대 의회를 맞아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슬기롭게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동료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의정활동 열정적으로 잘 펼쳐주셔서 의장으로서 좀 너무 만족했고 고마운 말씀 드리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천안시의회에 주신 성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또 꼭. 8대의회 마무리 잘 했고 동안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9대의회가 또 이제 구성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인사권 독립 같은 경우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에요. 9대의회에 들어서서는 좀 더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권한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4년여의 임기를 마친 몇몇 지방의원 중에는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인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치견 천안시의원을 비롯해 황천순 현 천안시의회 의장, 김현 충남도의원 등이 각각 천안시장직에 도전장을 던졌고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역시 오세현 현 시장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난 8년 동안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제가 출판기념회를 했었는데요. 그 책의 원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저의 열정과 정성을 다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서민들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고 또한 정치인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을 우리 유권자가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천안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명수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해봤네요. 네, 제가 이 시인님 정말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화예술학 석사, 노인복지 상담 박사, 독서치료사, 푸드예술 지도사 등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이시고요. 저는 지금 길라레 독서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삶이 시가 될 때 창작 강의를 하고 있고 독서 치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전에 천안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천안문인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한국문인협회 산하기구면서요.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입니다. 천안문협은 뜨겁게 문예창작을 하고 있고요. 본 지부는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평론 이렇게 분과도 나눠 있습니다. 벌써 천안문학책도 72집까지 발간되었어요. 천안역에서 한 5분 거리 문학적 공간 천안문학관, 소중의 문학관도 있습니다. 상시 열려 있는 곳인가요? 네, 그렇죠.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저희 찾아가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시인으로서 이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재소자들 만나고 있고요. 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계속 지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그거는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병이 되어 힘들어하는 센터 사람들을 만나서 다독거리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보호위원회에 소속돼서 좋은 말을 좀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천안시 그 도서 운영회에서 좋은 책을 뽑아 시민들한테 읽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으로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오고 계시는데요. 전명수 회장님 굉장히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데요. 또 시인이시니까 한번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낭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 그 두 번째 시집에 있는 밭꽃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항상 그 고봉밥에다가 꾹꾹 눌러서 이불 속에 넣었던 어머니의 밥이 생각났었거든요. 네.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엄마가 아빠를 기다리는 아니면 하루에 지쳐 돌아오는 아빠에게 가장 힘이 됐던 그런 게 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들 한 방에 모여서 계속 아버지를 기다렸던 생각이 나고요.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자 이불을 쫙 피니까 모든 밥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밥알 하나하나가 아마 하얀 밥꽃이지 않을까 싶어서 써본 시가 있습니다. 밥꽃. 밤늦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펴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농안에 개킨 두꺼운 솜이불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 맨 처음 밥을 벗어 꾹꾹 눌러 담으셨던 고봉밥이 와르르 이불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밥알을 주었습니다. 쌀랑눈 같은 밥풀떼기가 하얗게 더 하얗게 이쪽 저쪽으로 콩콩콩 뛰어다녔습니다. 그 밥풀떼기를 이불 위에서 떼어 먹기도 했습니다. 밥풀떼기를 주워 담는 것은 밥그릇에 가만가만 하얀 꽃잎을 피우는 일입니다. 밥풀떼기를 주워 담는 것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흩어진 꽃잎을 모으는 것, 아직도 그때 다 담지 못했던 그것을 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밥풀떼기를 주워 봅니다. 아니 평생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밥알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밥꽃입니다.
요즘 또 이렇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아무래도 정말 지쳐 있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이제 시인의 시각에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궁금하거든요. 제 책상 위에 늘 노란 색으로 써 있는 글씨가 하나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글씨입니다. 네.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고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어야지 또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여행이 멀리 떠나서 여행인 게 아니라 우리 삶 하루하루가 여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여행, 하루의 선물을 조금씩 꺼내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인의 시각에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삶의 통찰력과 사유를 통해서 꾸준히 책을 발간하고요. 독서 치료를 통해서 자기다움을 지키고 알맞은 속도로 조금씩 걸어가는 것,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 시간이 1분처럼 흘러가듯이 모든 시간이 행복한 순간이면 더 좋겠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이제 글도 쓰시고 하셔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명언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씩 다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벌써 갑자기 서운해지는데요. 마지막이란 또 다른 시작을 아마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졸업하면 또 다른 데로 넘겨가듯이요. 삶의 어깨에 앉아 세상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할 때 끝을 염두에 두고 끝날 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고 하지요. 책을 통해 한 줌의 정적을 우리가 얻고 또 몰입을 통해 행복을 지켜가는 그런 시간, 아주 찰나의 순간까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 천안문인협회 전명수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4월입니다. 여기저기 벚꽃 개화 시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설레는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